지금부터 2020년 4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인 이성재 행정문화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4월 26일 0시 현재 현황입니다. 국외에는 282만 4천여 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는 확진자가 1,728명, 사망자가 242명이고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629명, 사망자가 2명입니다. 우리 군은 12명의 확진자 중 10명이 완치를 했고 현재 2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확진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제 6번 확진자부터 12번 확진자는 만민교회 관련자들입니다. 6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선별 진료 의사의 적극적인 진료와 역학조사반의 치밀한 조사로 조기에 많이 퍼지지 않고 만민교회 관련 확진자가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총괄반 내용입니다. 현재 근무는 8,069명이 근무를 했고 일일 평균 90명이 현재 대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우선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관련해서 36명의 직원을 증원해서 파견 근무를 내렸습니다. 또한 제대본 운전원이 부족해서 3명의 3개월 근무의 기간 근로자를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이건 특이사항인데 공공시설 등 외부 인력 제대본 운영 지원입니다. 일일 51명의 직원들이 지금 지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치매안심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에서 많은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직원 위생 지원 및 복무관리입니다. 우선 감염병 차단 마스크를 KF94 32,000매 또 면 마스크 10,000매를 직원들한테 보급했습니다. 구내식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배식 시간을 조정했고 종이 칸막이를 설치했고 특히 매주 금요일 날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실 등의 보호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밑에 기타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 경제환경부에서 보고할 내용인데 애로 사항을 4월 6일부터 청취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 전염병 관리 등에 참고하고자 현재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 전 과정을 정리해서 책자 발행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및 장비 관리 현황은 우선 마스크가 51만 7천 매가 입고됐는데 그중에 47만 매를 출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67%인 31만 5천 매를 어르신,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부분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유 장비 현황은 현재 72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간 중에 687개 거의 95% 가까이를 이번 코로나19 기간 중에 장비들을 구매한 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외 감염병 관리반에서 요즘은 해외 입국자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14일간,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하는데 3월 22일 입국자부터 현재까지
19명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음성이 나왔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입국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두려움을 해소하거나 외로움 등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관리반에서는 현재는 국내 주민들보다는 해외 입국자 위주의 의심자 선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국에서 현재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3월 달에는 일일 평균 22개 약국에 인력 지원을 했으나 4월 달에는 일일 평균 한 7개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득 현황은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을 하고 또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현재 방역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6,549건, 부서 자체 방역에서는 2,946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장비 및 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홍보반입니다. 뭐 속보나 상황 전파, 정보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나 SNS, 미디어 매체 등 언론 보도 등에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 제공 9건, 상황 전파 11건, 동영상 3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그 13페이지 언론 보도는 72건을 시행했는데 그동안 보도자료 67건, 언론사 취재 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협력반입니다. 자가격리자를 요즘은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178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통화 시스템의 체험 및 특이사항을 매일 지금 이에 모니터링해서 입력하고 있는데 1,87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했는데 관리 인력이 현재 총 10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입니다. 매일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한 40-50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는 불시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휴관에 대한 검토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3월 2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9일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월 2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서 현재 5월 5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한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구도 그것을 시행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실외 시설에 대해서 일부 실외 시설이라고 해서 전부가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험 운영을 지난 주말에 실시를 했고 이제 나중에 5월 5일이 지난 5월 6일 이후에 추이를 봐서 다시 공공시설 휴관에 대해서는 또 개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5월 6일 이후에 아마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을 때에 정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시설 그 단계적 운영 재개 방안이 있는데 1, 2, 3, 4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구분되어 있고 분산, 이동 또는 밀집이냐 착석이냐에 따라서 운영 재개 방안을 참고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5월 6일 후에 재개관이라든가 휴관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긴급생활안전 이제 계속 지금 동사무소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35,530가구에 신청 예상 가구는 53,300가구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81%인 43,576가구가 신청을 했고 지급이 1,779가구를 지급을 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지원 대상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데 대상이 434개소였는데 그중 246개소만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 PC방 같은 경우는 휴업한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지원이 적었었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신청률이 많이 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데 다시 재검토하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원 및 교습소 휴원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369개소가 대상인데 지난 24일까지 금요일까지 접수 완료한 결과 44%인 161개소만 접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한번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아마 경제환경국에서 이따 보고 드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세제 지원 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안이 4월 2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주요 미담 사례가 있는데 독산 이동에 어떤 분이 긴급 재난 생활비를 후원금으로 30만 원을 기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3월 20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3월 26일에는 독산 삼동 소재 성강교회에서 저소득 어르신 밑반찬 120분에게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대하여 김수경 보건소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이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서 방역소독을 생활화하고 구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천구 방역소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방역소독의 컨트롤타워로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민과 간이 함께하는 상시 방역 소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집단 및 다중 이용 시설별로는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방역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자가 방역 관리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 현황은 그리고 그간의 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4페이지 생활 방역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별 맞춤형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는 시설별 감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가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하고 소독 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소규모나 집단 시설인 방역 취약 시설은 보건소에서 현장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건소와 감염 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네트워킹해서 방역 활동에 대한 의견 교류 및 문제점 개선 및 민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 장비를 연중 대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소규모 점포, 다중이용 시설 관리자 등 희망자에게 소독기 대여와 살균제를 배부하고 소독 방법을 교육시켜서 자가 방역을 유도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자율방역단 연계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버스 정류소, 지하철 역사 등 주민 다빈도 이용 장소에는 자율방역단과 각동 주민센터, 상인회, 시설 관리자들과 함께 방역 소독을 주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크린데이 일제 방역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매월 19일을 지정해서 보건소, 자율방역단, 전 부서, 각동 주민센터, 기관 등 일제 참여하고 대상 시설 관리자, 방역관리자, 상인회,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자가 방역 동참을 유도토록 하고 방역 소독에 적극적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이번 달의 경우는 내일 4월 28일 구청 광장에서 민과 간이 함께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10시에 방역 소독을 스타트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설별 감염 관리 책임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작성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운영 상황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역 실천 지침 등 매뉴얼을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입니다. 각 부서에 이미 공문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는 소관시설의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을 해서 지정 현황을 5월 4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시설별 단계적 운영 재개 안을 마련해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 바라며 유관기관 회의 시에는 생활방역 실천 지침 안내 및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원 녹지과 치수과에서는 앞으로도 종료 시까지 공원, 실외체육시설, 하천병 등 방역 소독을 협조 바라며 홍보 디지털과에는 코로나19 크린데이 운영과 생활방역 지침에 관한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별지의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관련해서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고문규 경제환경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 대책 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총 사업체 수가
32,472개 업체이고 종사자 수는 23만 4,0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5인 미만 사업체 수가 1에서 4명이 22,798개 업체이고 42,7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금천 지벨리 소재 중소기업은 2단지가 1,661개 업체이고 3단지는 6,616개 업체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최근 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액 데이터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사용액이 26.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청 산업체와 신한카드 업종 분석 결과도 숙박업이 49.3%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고 스포츠업과 소매업 이런 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지원 대책은 기본 방향을 맞춤형 특별금융 지원과 코로나 피해 업종 지원 그리고 소비자 구매 촉진 이 세 가지로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융 지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 신용 보증 대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무이자 그리고 신용 등급도 9등급으로 확대하여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총 대출 금액은 750억 원으로서 구비 50억 원이 출연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인력을 100명을 고용하여 대출 업무를 하도록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당초 40억 원을 편성하여 융자하였으나 추가로 20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융자 업체 및 2020년 신규 융자 업체에 대해서도 2020년 금년도 발생 이자 중 9청분 전액을 감면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구청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게 대해서도 금년 중 대출 금리 중 0.8%를 제외한 이자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해기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기업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111개소에 대해 휴업 기간 중 발생한 고정 비용을 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비용과 전기 안전 점검, 방역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에 대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2개월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보되진 않았지만 어제 저녁 뉴스에 2개월에서 3개월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자진 휴업시설 휴업 지원금도 이건 행정문화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원 및 교습소 휴원 지원금도 행정문화국에서 보고 드렸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 소상공인 지원 관내 39세 미만의 먹거리 청년 소상공인 20여 개 업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금천 행복 쿠폰 발행과 연계한 배달 가능한 청년 먹거리 소상공인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관련 피해 어린이집도 시설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 첫 번째로 시설 정원 충족률에 따른 운영비를
충족률에 따라 8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지원하고, 두 번째 외국인 아동 현원당 영아 20만 원, 유아 38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세 번째로 기관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서울 사랑 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 지벨리 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액을 당초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할인율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1만 원 이상 결제 시 자동으로 경품 이벤트에 응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현대시장과 남문시장 각 500여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상가 D라이브몰 입점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명 여울빛 거리 시장 상인회와 D라이브와 협약을 통해 350여 개 상가 D라이브몰 입점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국 일시장 자매결연을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각 국과 전통시장 상점가와 자매결연 협약을 추진하도록 해서 구청 각 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 주시고,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 공급과 원산지 및 가격 표시 이행 등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지도하고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과 관내복지관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내복지관 급식 재료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도록 연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2,525명에 대해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 시 지역사랑 상품권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목경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국복 민생경제사업 지원 총괄 및 구청과 민간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4개 반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기업 지원센터와 기업 시민청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특별지원단도 함께 운영하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 센터 자체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서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마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대책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사항을 체크하고 정부와 서울시 동향을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담회 및 현장 상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종별 간담회를 구청과 현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협회, 이미용협회 등 각 구별로 소관, 단체, 협회 상담 요일을 정해 시행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사전 사후에 제출받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 구청장이 설명하는 민생지원 현장 상담회를 5월 초부터 6월까지 단체별, 권역별 순회하며 개최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국 출연 특별신용보증 상담 및 신청 접수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으며 민생경제 지원사업 안내책자 등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정책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와 SNS,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안내책자, 리플렛 등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천 향기 6월호에도 민생경제 지원사업 특별페이지 구성토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 지원대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15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그간의 민생 경제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월 18일 3대 분야 15개 주요 사업에 대해 서울시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3월 19일 3대 분야 23개 주요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비용 지원, 소비 및 내수 진작 등 발표가 있었으며 대통령 주재 고용과 일자리 대책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도 4월 13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 및 서울시에서 일자리와 고용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금천구 우리구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목표는 1,500개로 설정했습니다. 일반 사업 발굴이 9,000개, 그리고 코로나 관련 일자리가 1,500개에서 1,500개로 목표를 설정했고 예산은 409억 8,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상별 주요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미 일자리가 창출되었거나 4월 말이 되었습니다만 일자리가 창출되었거나 금년 안에 채용 예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금년도 목표 대비 1,500개를 전부 목표치만큼 사업을 발굴하고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7월 중에 출범 예정인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에서 26명이 채용될 예정에 있고요. 공공 일자리 사업은 271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으로도 147명을 채용 완료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새벽 일자리 쉼터도 3명 채용해서 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성화 학생 대상 소규모 취업 박람회에서도 25명이 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센터에서도 금년에 2,500개가 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1, 4분기 실적이 640명이 채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경비교육을 실시해서 취업 시기는 프로그램도 50여 명을 채용해서 취업을 알선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도 200여 명이 취업 알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200여 명이 취업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취업 박람회에도 하반기에 중점 개최하여 80여 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80여 명 이상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36명을 채용하였고요. 코로나19 대응 공공 일자리도 44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대응 동네방네 공공 일자리도 구비 7억 5,400만 원을 편성해서 100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 유지를 위해서도 4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이 외에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세부 시행 방안이 내려올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 사업 희망 공공 일자리 사업인데요. 2009년에도 한번 시행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희망 공공 일자리 사업도 곧 추가로 지금 구두로 이렇게 협의하기로는 한 500에서 1,000여 명 이렇게 추가로 고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여름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전반에는 고온 건조하겠으나 후반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중점 추진 분야는 4개 분야, 수방대책, 폭염대책, 안전대책, 보건관리로 전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전년 대비 달라지는 점 등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총괄부서, 치수과, 안전도시과, 건강진입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대책 총괄 검토, 조정을 통해 5월 8일까지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확정, 전 부서에 시달하여 5월 15일 금요일부터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련 부서에서는 추진 기간 중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 및 상황 보고 등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 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금년도 풍수의 재난안전대책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의 재난안전본부는 금년도 다음 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13개 실무반을 대책반을 편성해서 108명이 운영되겠습니다. 단계별 근무 체계는 3단계를 운영하되 평시 및 보강 근무는 치수과에서 24시간 상황 유지를 하고 단계별 1단계 등의 3단계 비상 근무는 본부, 실무부서, 동주민센터 합동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지휘를 운영하고 필요시에 전 직원 비상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의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하수관로 및 방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저지대, 취약지역에 대해서 물막 개판, 역지변 등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하수도, 빗물바지, 하천에 대해서 우기전 최적의 상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수방 및 취약시설 점검 정비는 407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8건이 지적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 및 수증펌프도 점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의 재난 능력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및 수방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 공무원, 긴급지원봉사자 등 1대1 매칭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공무원 등으로 빗물관리자 지정을 하고 풍수의 보험 및 홍보를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방 대책입니다. 하천상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집중호우 시에 하천 차량을 출입 통제하기 3개소에서 출입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및 정보 공유 사항입니다. 5월 4일 안전점검 날 행사를 병행해서 풍수에 대비 주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서도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안내입니다. 다음 달 5월 15일 15시에 지하 1층 유통업 상황실 회의실에서 재난안전본부 개소식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대책본부, 실무부서, 동주민센터에서는 풍수의 대책 임무 숙지 및 재난 단계별 근무에 철저히 임하여 주시고 강우, 강풍 등 상황 발생 시에 취약시설 순찰 강화 및 신속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수방 대책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고차관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부총장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시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좀 안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간과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기 때문에 이 계기를 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대책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약급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상당수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어느 약국에서 몇 시에 그 마스크를 배부가 되고 있는지를 아시는 주민도 상당히 많았지만 또 상당수의 주민들은 이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에서 약국 정보를 제공을 해도 모르시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동네를 헤매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언론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인 정보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번에 좀 대두가 됐다고 보고요. 또 보조금 우리 긴급 생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 정보에 좀 능숙한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만 이런 쪽에 좀 어두우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굉장히 불편을 할 수밖에 없는, 동서부 찾아오시는 자체가 괜히 불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명 정보 격차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산층 이상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그 여건 자체가 마련돼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기도 없고 통신망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한다든지 또 음식을 배달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간편한 앱만 다룰 수 있으면은 아주 그냥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또 주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엄연히 우리 금천구에도 존재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보 사각지대가 30%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럴진데 금천구에서요 이게 없다, 우리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디지털 기기죠. 컴퓨터가 없다든지 스마트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기 자체가 없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통신망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기가 있어도 통신 요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거죠. 집에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반지 앞방에서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옆집에 있는 통신망을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옆집하고 붙어 있는 그런 쪽에서 인터넷이 핸드폰이 연결돼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저소득 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신이 자체가 아예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가구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량의 문제입니다. 다룰 줄을 몰라요. 컴퓨터,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 지식,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 한정된 부분,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문자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정보 검색 관련 이런 것들은 전혀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격차가 과연 우리가 뭐 심각하냐 안 심각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는데 뭐 우리 자치구에서 뭐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생존선인데요. 우리 전기 수도 없으면은 생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다 라이프라인인데 이거 지금 우리 인터넷 정보 접근성도 라이프라인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생존의 위협이 갈 수 있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공공 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방치해 두어서는 이게 인생 격차로 가서 나중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서 어떤 생존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뭐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죠. 뭐 서울시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자치구에서 역량이 분명히 저는 된다고 보는데 국가에서 해결할 때까지 이걸 책임을 미뤄서만 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만들면은 시에서 그것을 따라할 것이고 국가에서도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자치구로 가든 자치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국가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도 아마 전파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겠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아까 얘기했던 3가지 문제점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문제인데요. 지금 뭐 2가지 보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저소득층 가구 또는 학생들, 저소득 학생들 그리고 뭐 장애인들이 이제 사각지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기를 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 문제겠죠. 소득이 낮아서 기기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급을 하든지 그게 어렵다 하면은 적어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필수적인 물품이라고 보면은 이 컴퓨터 기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책과 같은 것으로 봐서 우리가 무상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면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센터 이런 곳에 우리가 이 정보와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시설에 오신 분들이 좀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기의 문제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번째 통신망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지금 인터넷선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급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구에서 일정 부분 기준에 충족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방안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지금 우리 계획이 있죠. 우리 공공 와이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도로나 이런 곳에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런 저소득층의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를 보급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전화 그 선에 그 무제한 뭐 통신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얘기를 들면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통신망이 굉장히 저소득층은 어렵기 때문에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 과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돼 있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맥도날드, 은행 이런 곳에 가서 숙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공원에 공공 와이파이 공원에 가서 새벽 1시에 가서 그 와이파이 받아가지고 숙제를 내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현상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거기 있다는 전제하에 숙제를 내주고 과제를 내주는데 인터넷 검색도 못하고 과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메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나가야겠죠.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죠. 역량. 어떻게 할지를, 이용할지를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중장년층 50대 이상, 60대, 70대 분들 앱 사용을 못합니다. 앱을 깔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편리한 앱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활용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파일을 전송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긴급 생활비 지원할 때 우리가 그걸 PDF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일 전송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쉽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컴퓨터, 인터넷 활용 방법 이것 교육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시에 있었으면은 이것을 시에서 지시를 해서 아마 100% 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제가 지금은 시의 공무원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우리 금천구의 정보 격차 실태에 대해서 우선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법적인 걸림돌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무상으로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고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걸림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조례 제정,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단시일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차 계획, 중기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조직, 예를 들어서 정보화 센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화 센터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홍보 디지털과에서 이게 주관이 돼야겠지만은 다른 부서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복지 파트 관련이 있고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저소득층 관련이 있고 또 교육 파트 관련이 있습니다. 그밖에 동사무소에서도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결해서 적어도 우리 금천 구민에서는 정보 격차로 인해서 현재 생활이 불편하고 또 미래까지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주민들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공청 여러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단 코로나19가 오늘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벌써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100여일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지난 2월 25일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12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 10분이 치료 완료가 됐으며 2분이 현재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처 또 선거 또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들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과제들 많이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재확산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또 앞으로 현재 상황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더 파급되어 나갈지에 대한 예측은 어느 누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어느 누구보다 또 어느 지방정부보다 좀 더 선제적이고 변화된 행정에 맞춘 새로운 혁신행정을 더 펼쳐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만큼 한편으로는 방역을 챙기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를 챙겨가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비, 피해기업 지원 등 경제적 대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현장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는 그런 또 대책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자신의 가족도 잘 챙겨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로는 전 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상황,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유지 또 이런 것들을 갖다 차질 없이 점검하시고 특히 5월 초에 있을 여러 가지 연휴 상황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선 7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정 중에 하나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면서 4개월에 걸쳐서 전 직원 설문조사도 했고 부서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또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혁신 안을 수립했고 현재 인사혁신안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지원과 옆에 상담실도 마련해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애로가 있을 경우에 직접 와서 담당 부서장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사람들이나 일부 그룹에서 이런 또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청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앞으로 인사 청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정에 대한 인사는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두 다 예의주시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4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